우리 애는 학교에서는 천사라는데 왜 집에만 오면 짜증을 낼까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 키운 걸까요? 정말 많은 어머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밖에서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는 완벽한 아이가 현관문만 열고 들어오면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짜증을 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엄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자책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은요, 지금 당장 그 죄책감을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단언컨대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의 짜증은 엄마가 아이에게는 가장 완벽한 심리적인 안전기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아이의 알 수 없는 짜증 뒤에 숨겨진 비밀을 모두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의 중간쯤에는 아이의 짜증을 자기 주도성으로 바꿔줄 코칭 질문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대화법으로 아이의 학교 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엄마가 아이의 안전기지라는 말이 위안은 되지만 쏟아지는 짜증을 받아내기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실 거예요. 도대체 밖과 집에서 아이의 마음속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은 매일 학교라는 사회에서 자신을 주변에 맞추느라 애쓰며 살아갑니다. 규칙을 지키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예의를 갖춰야 하죠. 특히 한 번 배정받은 바는 1년 내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이른바 사회적 얼굴을 장착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심리학에 자아고갈이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본능을 통제하는 에너지는 지갑 속에 든 현금같이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충전한 에너지를 들고 나가면 밖에서 그 통제 에너지를 영혼까지 끌어모아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미 배터리는 방전 직전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특히 엄마 앞에서는 더 폭발할까요? 만약 엄마가 예측할 수 없는 분이거나 무서운 상대였다면 아이는 집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내 못난 모습까지 수용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요. 그래서 집은 모든 무장을 해제하는 유일한 심리적인 안전기지가 됩니다. 스마트폰 배터리 다 쓰면 충전 케이블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한테 엄마는 세상을 버틸 힘을 공급해주는 인간 충전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는 서툰 짜증으로 구조 요청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엄마 나 밖에서 참느라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나 좀 충전해주세요. 이 뜻인데 이걸 적합한 언어로 표현할 능력이 아직 없어서 그냥 짜증으로 엄마를 툭툭 건드리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짜증이 사실은 절박한 구조 요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아이의 불편한 감정을 빨리 해결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해결해 주려고 원인을 찾으려고 막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짜증이 난 건데?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우물쭈물하면 얼버무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엄마는 긍정적인 의도로 말하지만 이미 방전된 아이에게는 이 말들이 다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이 본인도 자기가 왜 기분이 나쁜지 모를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그치듯이 이유를 묻거나 우는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면 아이는 내 감정을 표현하면 혼나는구나, 많이 힘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집에 와서도 감정을 참겠죠. 그러면 감정을 참는데 또 에너지를 쓰게 돼요. 이미 배터리를 거의 다 썼는데 남은 에너지마저 감정을 억누르는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불안하니까 짜증은 또 나는데 혼나지 않으려면 또 참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여기서 적극적 경청을 활용한 코칭 대화법 알려드릴게요. 코칭 철학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최고의 전문가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믿음입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아이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걸 꺼내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엄마는 해답을 찾아주는 해결사가 되시기보다는요,
아이가 스스로 답을 꺼낼 수 있도록 마중물 같은 질문을 주시면 좋아요. 코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아이가 짜증을 낸다면 가장 먼저 아이의 노력을 온전히 인정해 주세요. 우리 현재 오늘 학교에서 규칙도 잘 지키고 친구들이랑 지내느라고 힘이 다 빠졌구나. 고생 많았어. 이렇게 감정을 수용해 준 다음에요. 다음과 같은 코칭 질문을 명확하게 하나 또 주시면 돼요. 우리 현재 지금 어떻게 하면 가장 마음이 편해지고 에너지가 충전될 것 같아? 아이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충전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만드는 이 질문 하나가 감정의 피해자였던 아이를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주도적인 아이로 성장시킵니다. 질문 하나 바꾼다고 진짜 애가 달라질까요?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서 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이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학교 생활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오자마자 저희 아이가 좀 편식이 좀 심해서 오늘 급식은 다 먹었어? 라고 물었고요. 저는 친구 관계를 좀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어서 오늘은 누구랑 놀았어? 이런 질문들을 막 했어요. 질문들이 주로 제가 궁금했던 질문들이었어요. 이런 질문 엄마의 당연한 관심이잖아요. 그런데요,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요, 엄마가 나를 취조하는 것처럼 들릴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학교 다녀온 뒤에 막 방전이 되어 있는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에너지가 거의 없는데 엄마가 계속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아서 대답을 해야 하는 정답 찾기 미션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아이가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이런 대답만 하더라고요. 되게 서운했어요. 가끔은 짜증도 납니다. 어떨 때는요, 말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냥 기억 안 난다고 말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코치가 되고 나서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 가 있잖아요. 그거를 아이의 입장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아이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해 놨어요. 대부분 달콤한 간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지만 이 시간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거,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 요거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이가 들어오는 순간, 잘 갔다 왔어? 오늘 밖에 엄청 덥길래 고구마 라떼 만들어 놨다? 얼음까지 넣었어. 엄청 시원해. 그럼 아이가 표정이 싹 이렇게 밝아져요. 고구마 라떼를 마시면서 긴장이 풀릴 때쯤 다른 건 묻지 않고 딱 이 한마디만 합니다. 오늘은 어땠어? 이거예요. 학교 재미있었어? 오늘은 누구랑 놀았어? 이건 제가 궁금해한 질문이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화의 통제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땠어? 라고 열린 질문을 해주시면 오늘은 어땠지? 라고 학교에서 생활을 돌아보고 나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를 하게 될 거잖아요. 아이의 진짜 이야기요. 체육 시간에 피고했는데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또는 급식은 맛이 없었어요. 어떤 대답이든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했을 때 그 홀가분함, 우리도 잘 알잖아요. 자신이 대화의 주인이 돼서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 감정들을 털어버리고 스스로 동기를 찾아서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당장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해서 오늘은 어땠는지를 물어봐야겠다 결심하셨나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뼈 때리는 현실 하나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당장 부드럽게 질문한다고 아이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는 여전히 몰라요, 기억 안 나요 라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컵을 한번 상상해 보실게요. 손에 잡기 편해서 매일 쓰는 머그컵이 있죠. 그거는 언제든지 그냥 무의식 중에도 꺼내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와서 평소에는 안 쓰던 찻잔을 하나 꺼냈다고 생각해 볼게요. 손님이 돌아가고 나면 그 찻잔보다는 다시 익숙한 머그컵을 쓰게 될 거예요. 아이와의 대화도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엄마가 질문을 하시고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답하던 패턴이 원래 쓰던 머그컵이었다면 코칭 질문은 아직은 낯선 손님용 찻잔과 비슷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질문했다고 멘탈 모델이 바로 바뀌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코칭 질문은요, 가끔 꺼내는 손님용 찻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익숙해질 때까지 주변에 두고 매일 쓰는 일상제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지인 한 분이 코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해봤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애가 다시 짜증을 냅니다. 라고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대화법을 최소 1년 동안은 꾸준히 사용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코칭 전문가지만 아이에게 코칭 대화를 시작하고 스스로 변하는 것을 느끼기까지 꼬박 1년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이 대화 방식에 완벽하게 자연스러워지기까지는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아이의 마음 근육이 자라는 데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한두 번 해보고 변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가 몰라요, 기억 안 나요 라고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럴 수 있지. 언제든 기억나면 다시 얘기해줘 라고 말하면서 기다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대화를 아이를 단번에 고치기 위한 하나의 솔루션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아이를 바꾸겠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그저 매일 나누는 일상 대화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평소에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아이 자신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주세요. 엄마의 이런 변함없는 일관성과 기다림 속에서 아이는 우리 엄마는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진짜 안정기지구나 라는 걸 온몸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돌아보면 아이의 짜증은 가장 사랑하는 엄마에게 보내는 서툰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오늘 귀가하는 아이에게 달콤한 간식과 함께 오늘은 어땠어? 라는 질문을 건네보시는 거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이 코칭 철학은요, 우리 엄마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엄마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엄마 자신입니다.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요, 엄마인 나 자신의 마음도 스스로 가장 잘 알아주시고요. 정말 잘 돌봐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엄마와 아이 모두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